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4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땀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땀이란 피와 같은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서에는, 그러니까 원서라는 건 황제내경, 황제내징, 의학인문, 이슈의 룸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양쪽 영원한 스승들이죠. 영원한 왕제내경 의학인문이 영원한 스승에서는 땀이라는 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주 쇠즈 이밍, 땀이라는 것은 피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땀이란 피의 다른 이름이다, 즉 피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그 진액이나 정액, 땀, 혈액, 모두 같은 개념이죠. 사람은 피로 살고 피로 죽는다. 즉 피로 병들고 또 피로 병이 낫고 또 피로 늙고 피로 회춘하고 또 피로 아주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질병까지 간다면은 피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피 관리 못지않게 땀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땀이 나오는 그 원리라는 건 어, 진액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진액 더하기 열기, 그러니까 화기, 양기, 맨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열기나 화기나 양기나, 즉 운동이나 산행 등을 통해 순간적으로 몸에 그 열이 나서 그 열기가 동하면서 가만히 있던 진액을 끌어올려 퍼내는 형국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피와 같은 땀을 과도한 운동이나 과도한 산행으로 인해 억지로 빼내는 꼴이 되는 것이죠. 사우나나 산행을 하고 난 다음에 축 처져 있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땀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덕과 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기가 잘 돌면 순간적으로 몸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땀의 손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땀의 손실이 지나쳤으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적당한 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적당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신체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특히 신체 조건에 신체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특히 뭐 운동이나 산행을 통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무슨 땀을 빼는 기구로 억지로 몸을 뜨겁게 해가지고 노폐물을 뺀다면서 빼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땀 빼는 기구를 통해서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다가 한나절이 지나면은 아이고 힘없네 하면서 소파나 바닥에 힘없어 하면서 축 늘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죠. 그것은 피와 같은 땀을 과도하게 흘렸기 때문이다. 즉 그러니까 땀이나 피나 같다고 그랬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가실 것 같습니다. 노폐물이 땅구멍으로 나온다는 논리는 그 어느 의서에도 없습니다. 체내 노폐물은 입에서 나오는 가래나 아니 거의 대다수가 대소변으로 나오는 것이죠. 뱃속에 있는 숙변, 뱃속에 뭐 이런 안 좋은 뭐
소화를 방해하는 독소적인 물질들, 이런 거, 이런 것 따위가 이제 대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땅구멍에서, 그러니까 땀을 뺀다는 것은 거의 이로운 게 별로 없다. 억지로 더군다나 운동을 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 득과 실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그 크고 작은 일들은. 땀을 빼면서 득이 있다고 하면은 몸에 그 찬기운의 몸이 상해서, 그러니까 냉이죠. 몸이 상해서 몸이 찌뿌둥하고 막 쑤시고 저리고 이런 것은 이제 순간적으로 기가 돌면서 어, 몸을 억지로 뜨겁게 했으니까 기가 돌면서 땅구멍을 통해서 냉기가 어느 정도는 빠져나옵니다. 찬기운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막 쑤시고 저리고 뭐 이런 현상이 조금 좀 없어졌어요. 몸이 상당히 부드럽죠. 음, 이렇게 사우나나 뭐 이런 뭐 열기구를 통해서 땀을 뺀다거나 뭐 찜질을 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몸을 뜨겁게 해서 냉기가 빠져나오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때뿐이에요. 예. 왜 그러냐? 이 한사, 즉 쉽게 말해서 냉이라고 해야 얼른 알아먹죠. 이 냉이라는 건 음양에서 음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몸속 깊이, 쫙 깊은 그 바닥, 바닥 깊이 그 박혀 있는 그 형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 약초를 써야만이 비로소 그 깊이 박혀 있는 냉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뭐 운동이나 기구나 뭐 산행이나 찜질이나 이렇게 해서는 완벽한 그 냉치료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평생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바닥 저 깊은 곳에 냉기를 에, 빼내는 것인데 냉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냉을 저 깊이 박혀 있는 그 냉을 빼내는 약초가 많이 있죠. 그런 전문 한의원 안양방 가서 자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들이나 산에 뭐 이런 약초를 구할 수 있는 약초도 아니고, 그래서 약초 건재상에 가서 구해야 할 겁니다. 아니면 한약재 건재상. 에, 특히 몸의 열기도 부족하고 또 습기도 적어서 몸이 그다지 그 윤택하지 않은 소음체질, 즉 혈액형 B형들은 땀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신체 조건에서 억지로 땀을 빼낸다면 급격히 그 피부는 전체가 건조해져요. 건조. 피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건조하죠. 그래서 피가 충분하면 피가 윤택한 것이고 몸속에 피가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용에 있어서도 당연히 보혈, 생혈, 피가 생기는 이런 약초를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귀 같은 거. 그러니까 소음인, 혈액형 B형들의 체질은 가급적이면 땀을 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땀을 빼서 그다지 실이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신체 조건에 따라서도 면밀히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땀을 빼서 좋은 사람, 그다지 뭐 땀 빼면 이득이 없는 사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의 신체를 가진 소음체들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땀을 흘리는 과도한 운동이나 사우나, 산행, 또 땀을 빼는 기구 이런 등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은 아주 자동이에요. 즉, 내 신체가 나에게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를 먼저 알아내요. 내 신체가. 그래서 은연중에 난 사우나 찜질 안 할 거야. 어, 땀을 많이 흘리는 살이 싫어. 아니면 뭐 땀 빼는 기구 난 절대 그건 안 해. 자동으로 그걸 거부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와는 반대로 태음 체질은 거의 또 혈액형 A형들이에요. A형들은 습기가 남아돌아요. 습기가 남아돌기 때문에 습기를 제거해야만이 이 몸의 그 기가 잘 돕니다. 양기가 잘 돌아요. 오히려 이렇게 적당한 운동이나 산행 또는 적당한 땀 빼는 기구 이런 걸 이용해서 적당한 땀을 배출하는 게 좋다. 태음인 경우에 즉 A형인 경우 이렇게 그렇고 또 혈액형별로 구분을 하자면은 O형이라든가 AB형 같은 경우에는 상체 열기가 많아요. 음, 열기가 많은 것은 그 땀이 나오는 그 조건이 아주 잘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땀이 나오는 그 원리는 그 진액을 열기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걸 끌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액 플러스 열기 그러면 땀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O형이나 A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심장이나 폐, 이 상체에 열이 많이 모여 있어요. A병 같은 경우는 거의 태양인 쪽입니다. O형은 거의 서양인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나와요. 이런 체질은 한여름에도 보면 한여름에 소음인, 뭐 B형 이런 사람들은 O형, AB형처럼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나오는 이런 거하고는 반대입니다. 시간에서는 한여름이라도 땀이 별로 없어요. 음. 그렇게 체질별로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이렇게 아셔야 하겠고, 이런 상체에 열이 많은 이런 분들은 심장에 불을 꺼주는 게 뭐냐? 식품으로서는 최고 좋은 게 바로 검정 콩물. 이걸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음료수를 미리 만들어서 산행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아주 아주 최고 좋은 방법이다. 내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 막 땀을 지나치게 빼고 아이고 죽겠네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뭐 사우나를 간다거나 산행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완전히 불로초 중에 최고 불로초가 바로 이 검정콩이죠. 또 한 경우에는 그 아주 그 젊은 사람들 그 격렬하게 그 뛰는 그 운동 선수들 이런 운동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선수는 뭐 전반전 후반전 엄청 장시간 막 아주 격렬히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심장과 폐가 쉽게 말해서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 잘못되면 과열이 되죠. 과열되면 이런 지속적인 지구력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되죠. 땀을 뻘뻘 흘리고 심장은 막 과부하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뭐 전반 후반 뭐 체력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 지구력, 에너지, 그 원동력, 힘이 생기게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콩팥인 것입니다. 콩팥. 콩팥, 그러니까 검정 콩물에 콩팥을 집중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최고 블루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운동선수 감독이라면 당연히 심장에 그 불을 꺼주는, 불을 식혀주는 그런 심장의 물수인데 사실은 물수가 이런 음료수 수는 진정 수가 아닙니다. 진짜 수는 검정색을 띤 음료수. 이게 바로 최고 수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검정콩을 직접
검정 콩물로 콩팥을 직접 보호를 하면서 심장의 심장을 식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물을 따로 준비하면 참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감독이라면 그러겠어요. 검정 콩물을 따로 해간다. 이러므로써 뭐 몸에서 나오는 그 막 지구력, 그 원기 이런 게 에, 검정 검정색을 띤 씨앗 콩팥이 더 힘이 생겨가지고 엔진 과열이 안 되게 이 심장을 막 식혀주죠. 그러면 장기간 뛰어도 이렇게 힘이 막 소진되거나 좀 덜하죠. 아무래도 당연히 법대로 본다면은. 따라서 이렇게 그 검정색을 띤 씨앗 콩물이 최고 운동선수들한테 좋다. 격렬히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 아마 보통 음료수보다는 뭐 두 배, 세 배, 네 배 효과가 좋다.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뛸 수 있는 그 지구력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검정 콩물은 검정색을 띤 그 콩팥을 보호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은 자동차 엔진을 윤택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그 엔진 오일이나 또는 그 냉각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뭐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들끼리 사우나 가자고 하는데 뭐 빠지기도 참 뭐하고 그렇다면 뭐 따로 진액이 생기는 음료수를 준비해서 마시는 게 좋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법대로 한다면은 정말 그 피가 생기는 감기가 좋겠지만 이것도 뭐 손쉽게 구하기 힘들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추야 뭐 이마트라든가 뭐 아무 시장에 가도 금세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사우나 같이 가자는데 빠지기도 그런다면 미리 이 대추 대린물을 따로 준비해 가지고 음료수처럼 먹으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대추에는 많은 진액이 있습니다. 많은 진액이 있는데 대추를 달일 때는 반드시 가위로 살짝 흠집을 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대추 껍질이 엄청 단단해 가지고 아무리 한 시간, 두 시간 데린다 해도 그 안에 있는 진액이 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추물을 달일 때는 음, 반드시 이렇게 칼집이나 뭐 가위나 이런 걸로 반드시 흠집을 내야 돼요. 그래야 잘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추물을 사우나 할 때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사우나 끝난 다음에도 보통 이런 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한나절 지난 다음에는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소파에 널브러져 있거나 막 그런 모습들이 간혹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것은 피나 똑같은 그 땀을 과도하게 빼앗겼기 때문에 기가 급격히 빠진 것입니다. 이 원기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양기, 원기, 천기, 연기 이런 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양기, 이 원기 이런 것은 그 나오는 그 본 바탕이 사실은 이 음양에서 음적인 피나 진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양기가 기가 나오는 그 본 바탕이 바로 이런 그 진액, 뭐 피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도한 진액을 빼앗겼기 때문에 과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 다 빠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피곤해 이 소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피와 같은 땀을 과도하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땀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연로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은 참 이 땀 흘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음. 그래서 피가 금세 밥 몇 그릇 먹어서 피가 금세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피 관리를 잘해야 하고 피 보존도 잘해야 한다. 물론 그 아까 말한 그 감기 이런 분은 뭐 묵은 피를 죽은 피, 뭉친 피, 어열, 사열 이런 거 다 없애주고 몸 안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고지혈 뭐 이런 게 흔히들 그러죠. 콜레스테롤 이 전부 피가 깨끗이 못한 그런 덩어리죠. 이런 것을 에, 묵은 피를 깨끗이 없애주고 새로운 피가 생기는 이런 당기 같은 약초 이런 게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땀을 함부로 흘려서는 건강에 엄청 그 위해를 가할 수가 있다. 이런 경고성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